우크라이나 방문 일정을 마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크라이나 의원들로부터 받은 육모 방망이와 비슷한 철퇴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를 두고 자신의 우크라이나 방문 등을 공개 비판한 정진석 국회 부의장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이준석 대표는 자신을 공개 비판한 정 부의장을 향해 어차피 기차는 갑니다 라는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육모방망이 사진을 올리며 갈등이 더욱 증폭되는 모양새입니다. 이와 함께 이준석 대표에 대한 비판도 당 안팎에서 거세지고 있는데요. 김민전 교수가 이준석 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렸는데 비판의 핵심은 무엇인지 상세히 보도해드리고, 이준석 징계와 관련한 국민의힘 윤리위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윤리위는 이 대표의 유무죄 여부와 상관없이 그를 둘러싼 일련의 의혹 자체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관련 소식 상세히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얼마 전 어차피 기차는 갑니다 라는 짧은 글을 자신의 SNS에 게재했죠. 별도의 설명은 없었지만 같은 날 자신을 공개 비판한 정진석 부의장을 겨냥한 문장으로 해석됐습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라는 유명한 표현 중 개가 짖어도를 일부러 생략했다는 말도 나왔었죠. 앞서 정 부의장은 이 대표의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해 외교안보 핵심 관계자 대부분이 난색이었다고 한다며 자기 정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또 지도부 측근에게 당협 쇼핑을 허락하면서 공천혁신 운운은 이율 배반적이지 않느냐라고 묻는 이가 많다고도 덧붙였는데요. 두 가지 큰 맥락에서 이준석을 공개 비판한 것인데 여기에 이인재 국민의힘 고문도 가세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어차피 기차는 갑니다라는 글을 남기자 이인재 고문이 기차의 국익을 위협할 폭탄이 실려 있는 것도 모르면서 철부지 같은 소리를 한다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이인재 고문은 국가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 반중 시위로 우산혁명이 한창이던 때 홍콩을 방문해 자신의 이미지를 분칠했던 추억이 그를 우크라이나로 이끌었는지 모른다며, 그러나 그때는 야당 정치인이었다. 착각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전 의원은 또 전후 복구를 상의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라며 지금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고 언제 전쟁이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냐라고 지적했고요. 이어 또 전후 복구를 여당 대표가 상의할 문제인가? 그러면서 기차는 달린다고 말한다. 그 기차에 국익을 위협할 폭탄이 실려 있는 것도 모르면서 철부지 같은 소리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끝으로 이 고문은 이제 상황을 정리할 때가 되었다. 그를 비판하는 일도 부질없기 때문이라며 당 차원에서 이 대표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주고받거니 일종의 핑퐁 양상을 띠고 있는데요. 한국에 있는 중진 의원들이 비판을 하면 이준석이 재반격을 하고 또 비판이 나오면 또다시 이준석이 반격을 거듭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자신에 대한 비판을 참지 못하는 이준석의 성품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제는 이준석이 또 이상한 사진을 하나 올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바로 그것인데,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우크라이나 의원님들이 우리 방문단의 선물에 대한 답례품으로 가시 달린 육모 방망이 비슷한 걸 주셨다. 코자크족 지도자가 들고 사용하는 블라바라는 철퇴라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유의 영원한 존립을 위해 잘 간직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이를 두고 이준석이 정 부의장의 과거 발언을 끄집어내 저격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육모방망이는 정 부의장이 격한 발언을 할 때마다 자주 쓰는 단어인데요. 육모방망이는 포도청의 포졸들이 도둑 등을 잡는 데 쓰던 6모가진 방망이입니다. 자신에 대한 비판을 참지 못하고 사사건건 SNS나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가 아무 말 대잔치를 벌였던 지난 대선 때의 철부지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데요. 이준석 대표에 대한 비판은 당 외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민전 교수가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이준석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을 할애해
이준석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는데 몇 가지로 요약을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우선 김 교수는 국민의힘 혁신 주체는 다름 아닌 이준석이라고 말했습니다. 당 안팎의 많은 분이 이 대표 본인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대표에 대해서는 그동안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돼 왔는데 여기에 대해 아무런 제재도 없이 본인이 혁신을 주장한다면 혁신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우스워지는가, 민주당 정권이 국민들에게 비난받는 내로남불과 마찬가지라고 저격했습니다. 자, 다음 김 교수는 이준석의 편가르기 정치를 비판했는데요. 이 대표가 혁신위원회를 통해 추진하는 으뜸 당원제 도입도 또 하나의 편가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교수는 도대체 으뜸 당원제가 무엇인가? 제가 정당 공부를 40여 년 했지만 으뜸 당원이라는 용어는 들어본 적이 없다며 이 대표는 20대 남성과 여성을 편가르고 그동안 꾸준히 국민의힘을 지지해 주신 60대와 70대를 태극기 극단 세력이라고 편가르기를 해오지 않았는가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때의 기억을 떠올렸는데 김 교수는 대선 때도 얼마나 조마조마했던가. 이 대표는 윤석열 후보가 대선 경선에서 뽑힌 이후 소위 집을 나갔고 후보가 뽑히는 과정에서도 경선의 공정성 의혹을 계속해서 주장했다. 당원들이 현명해서 역선택에 넘어가지 않고 윤 후보를 선출했지만 역선택이 가능한 룰을 끊임없이 만들었던 것도 이 대표가 주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 이어 대선에 이 대표가 무슨 기여를 했는가? 오히려 마이너스 아니었는가? 그 마이너스를 누르는 당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당원들을 추켜 세웠습니다. 또한 김 교수는 경기지사 선거 패배의 원인도 이준석 때문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대표가 김은혜 후보를 지원했을 때 오히려 지지율이 빠졌다. 초기에 지원하고 지하철에 같이 타니 지지율이 빠졌다. 오히려 따로 간 이후 지지율이 다시 올랐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개항을도 마찬가지다. 윤영선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거의 따라붙었다. 그때 이 대표가 개항을 해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자 차이가 벌어졌다며 이게 우연인지 정말 영향을 미쳤는지는 조금 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실제 이 대표가 가까이 가고 난 이후 지지율 차이가 오히려 더 커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소속 강용석 후보를 입당시켜 당내 경선으로 해결했으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였다라면서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제가 김민전 교수의 이날 유튜브 방송에서의 발언을 비교적 상세히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린 이유는요. 이준석이 당대표를 더 이상 수행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총망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당 안팎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비판이 쇄도하자 몇 안 되는 이준석계 사람들 토사구팽이라는 단어를 꺼내들었죠.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어 놨더니 이제 와서 토사구팽 시킨다는 그런 주장인데 이 주장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결과적으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긴 했지만 그 과정들을 돌이켜보면 아찔했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준석 때문에. 어떠한 아찔아찔하고 조마조마한 순간들이 있었는지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재론 가운데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 그리고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한 당 윤리위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당 윤리위 관계자가 국민일보와 전화통화를 했고 이를 국민일보가 기사화했는데요. 이준석은 자신이 성상납을 받지 않았고 김철근 대표실 정무실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적도 없다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비위 사실이 없기 때문에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윤리위는 이 대표의 유무죄 여부와 관계없이 그를 둘러싼 일련의 의혹 자체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리위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윤리위의 판단은 경찰 수사와 별개라며 윤리위 위원들은 이 대표의 도덕적 책임과 당의 명예를 훼손한 점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리위는 김 정무실장이 성상납 의혹 제보자를 만난 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이 대표가 제보자와 통화한 사실만으로도 징계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대표의 유무죄 여부와 상관없이 즉 경찰 수사와 관계없이 이준석을 둘러싼 일련의 의혹 자체만으로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당 윤리위의 이준석 징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전망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윤리위는 이항희 위원장을 포함해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들이 이 대표 징계안을 두고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표결을 하게 되는데요. 위원회 가반인 5명 출석에 3명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가 내리는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로 나뉘는데 이준석이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경고 처분만 받아도 당대표직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자, 이번 달 이준석의 징계 문제로 여권이 좀 술렁일 것 같은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잠시 소란스럽더라도 긴 여정에 혹을 떼고 가야 하는 게 맞는 것이겠죠. 모쪼록 당윤리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